지금부터 사례로 살펴보는 전자문서와 블록체인 간 연계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토피도의 이정남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전자문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블록체인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문서 분야에 블록체인을 연계할 때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문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에 보시면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이라는 용어가 혼재돼서 좀 나오는데요. 사실은 기록과 문서를 좀 분리해서 엄격하게는 분리해서 정의를 하기는 하지만 제 발표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발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자기록에 대한 관리 원칙, 전자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 있는 전자기록에 대한 관리 원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표준 ISO 15489에 따르면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4가지의 관리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관리 원칙은 보시는 것처럼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입니다. 진본성이라는 것은 기록이 처음 그 생산하기로 한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생산이 되었는지, 그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혹시 기록을 외부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보낸 사람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진본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의 기술에서는 전자문서에서 전자서명이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 기록의 내용 자체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그 주변의 업무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업무 처리나 활동을 수행할 때 근거로 할 만한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합성이라든가 시스템의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것들을 이제 신뢰성 같은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시스템 보안 같은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결성이라 하면 기록이 완전하고 처음 생산된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변경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생된 변경이다라는 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그리고 변경 이력들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그 무결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성은 기록이 원할 때 검색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활하게 열람될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색 도구라든가 장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이나 에뮬레이션 같은 기술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성을 간단하게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30년 전에 쓰셨던 보석글이나 아니면 로터스 1, 2, 3 같은 것들이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열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그 표준화된 포맷으로 변환을 해놓던가 아니면 그 문서를 포맷을 해석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그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뷰잉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록 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국가기록원이나 아니면 민간 쪽에 있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서는 과연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는 문서가 생산이 되면 그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진본성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신뢰성을 적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타 정보와 실제 문서의 본문 파일 그리고 첨부 파일들을 모두 모아서 지금 보시는, 중간에 보시는 네오 파일이라고 하는 장기 보존 포맷으로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오 파일이라는 장기 보존 포맷은 XML 구조로 되어 있는데 XML 안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실제 본문 파일과 첨부 파일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장기 보존되었을 때 향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PDF-A라는 표준 포맷으로 변환된 변환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의 통으로 패키지로 싸고, 그리고 그걸 전자서명 타임 스탬프를 붙여서 그 문서 자체를 그 시점에 프리징을 시켜둡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이제 국가기록원의 장기 보존 방식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는 국가기록원이 이제 전체를 XML로 통으로 감싼다라고 하면 그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앞부분, 헤더 부분에 이제 XML로 집어넣고 실제 원문 파일이나 변환본 파일들 같은 경우는 뒤에 바이너리 형태로 그대로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의 패키징 형태로 하고 그것을 그 전자서명이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프리징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그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냐면 그 특히나 시청각 기록이나 이렇게 용량이 갈수록 커지는 그러한 기록들, 문서들에 대해서는 패키징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그 시스템 부하라든가 처리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블록체인이 좀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 블록체인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어서 과연 전자문서의, 전자기록의 앞서의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은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탈중앙성이라 하면 이제 하나의 그 신뢰할 만한 기관 아니면 기업이 그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해 준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발생되는 이력에 대한 거, 신뢰성, 무결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참여자들이 다 나눠서 공유해서 가지고 있고 나눠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 신뢰를 담보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투명성은 전 참여자들이 그렇게 견제를 하려다 보니까 정보들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참여한 참여자들 간에는 그 정보가 한 곳에 독점되지 않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관리나 전자문서 관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불변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불변성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한 번 데이터가 기록이 되면 그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로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앞서 말씀드린 전자문서의 4대 속성 중에 진본성, 무결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그 착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성은 앞에서 이제 탈중앙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여러 참여자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같이 견제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참여자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이 돼도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해서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무중단 서비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지고 기록 관리 아니면 전자문서 관리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캐나다 UBC 대학의 빅토리아 르뮤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 이쪽 기록 관리나 전자문서 관리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유형을 잘 정리를 해서 제가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그 기록관리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르뮤 교수는 3가지의 타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러 타입입니다. 미러 타입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안에다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상 그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제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의 리가시 시스템에서 그 정보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에 대한 관리 정보만 블록에다 담는 것을 미러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됐든 아니면 내부에서 처리한 결제 문서가 됐든 이 문서들은 기존에 관리하는 형태로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단지 거기에 대한 메타 정보와 그리고 전자지문이라고 하는 문서의 해시값 정보 정도만 블록에 담아서 공유하는 방식. 이게 이제 첫 번째 미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레코드 타입인데 디지털 레코드 타입은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블록에다 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디지털 레코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을 가지고 있고 그 1,000원 중에서 300원을 B한테 전달을 하고 C한테 200원을 받았고 이런 모든 내용들, 실제 발생된 거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블록에 담아가지고 공유하는 방식, 이게 이제 디지털 레코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토크나이즈드 방식은 요거는 전자기록이나 전자문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물이 있는 문서 아니면 실물이 있는 어떤 자산들을 일종의 토큰 형태로 그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블록에 담아서 그 토큰과 실물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그 축산물 관리 그리고 농수산물 관리, 그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한 관리 방법에 이 토크나이즈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RFID나 RFID 안에 QR코드나 아니면 바코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물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전자문서 쪽에서 많이 쓰는 그 유형은 미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관점에서는 업무 하나하나, 문서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서가 진본인지, 누구한테 정확하게 갔는지, 그리고 그 문서가 언제 생산된 게 맞는지 이런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문서에서는 미러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예시가 이제 영국의 The National Archives라고 하는 쪽에서 시험 프로젝트로 2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미러 타입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게 기존의 리가시 저장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록이 보관을 위해서 이제 처음 들어와서 저장이 되게 되면 그 저장되는 시점에 그 문서에 대한 해시 값을 추출해서 그 기본적인 인덱스 정보하고 같이 그 블록체인에다 담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리가시 시스템에는 기존처럼 그 문서를 쭉 저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몇 년이 지나서 향후에 나중에 이 문서가 진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추출해서 그 문서를 봤을 때 그 문서의 해시 값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기록된 해시 값을 비교해서 동일하면 이거는 위변조되지 않았다. 이건 처음 그 저장된 상태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크엔젤의 이 그 그림만 보면 단순하게 저장 문서에 대해서만 그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이제 국가기록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유통되고 활용되는 문서에 대해서도 진본성을 확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예. 다음은 그 기록관리 쪽에서 역시 유명한 그 인터파레스의 아이트러스트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그 아크엔젤 프로젝트처럼 해시값을 메타 정보와 해시값을 블럭에 담는 것은 이제 동일한데 제가 이 자료를 이제 그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최초의 기록이 되는 시점에 단순하게 기록을 정당한 사용자가 의뢰했다라고 해서 그 기록에 대한 해시값을 뽑아서 문서에 대한 해시값을 뽑아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에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이 돼 있으면 참여한 참여 노드들이 그 전자서명을 전부 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그때 유효하다라고 판정이 난 경우에만 그 블럭에다 담아서 기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절차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제가 이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문서에 전자서명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서명했을 때 인증서가 폐기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이 서명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작업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나중에 인증서가 폐기가 되거나 만료가 되었어도 충분히 이 참여자들 간에 1차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문서다. 네가 다시 검증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자문서의 그 시점의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서 국가기록원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9년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관리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처음 진행을 했고요. 그 사업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 연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그때 보시는 것처럼 행안부와 그리고 국가기록원, 경남기록원, 경상남도를 노드로 참여시켜서 그 기록이 처음 생산되고 관리되고 보존되는 각각의 단계에서 신뢰 정보를 그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나 기록관리기관, 공공기관 쪽에 이 진본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구축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봤더니 그 전자문서에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좀 더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20년에는 추가적으로 그 확보된 진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발굴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하고의 연계 모델을 좀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반적인 전자문서가 아니라 대용량 시청각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예 적용을 해서 기록 관리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 2000년도에 했던 트랜잭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좀 고도화해서 다양한 기능을 관리자에게 좀 제공할 수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20년도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지난 11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현된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일단 그 문서가 처음 최초 생산이 되면 그 결제가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그 시점에서 그 문서에 대한 기본 메타 정보와 해시 값을 블럭에 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이제 그 기록 관리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는, 기록 관리에서는 이제 문서가 생산된 건 별도로, 그리고 생산 후에 1년이 지나서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돼야 그때 이제 진본성을 보장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보존 패키지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블록체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아예 생산 시점부터 이제 문서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을 확보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자는 생산된 지 1년 전의 문서라도 충분히 그 현황 파악을 해서 1년 뒤에 내가 인수받을 때 혹시나 기관에서 빼먹고 빠뜨리고 잘못 넘어온 건 없는지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보관 관리 과정에서도 이제 변경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에다 기록함으로써 기록 관리자는 이 기록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설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국민은 최초 원본 문서든 아니면 변경된 문서든 그 문서에 대한 진본성이나 무결성을 다 검증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 구조는 이제 내부에 생성되는 블록 데이터의 구조인데요. 실제 해시값이 들어가냐 아니면 처리 상태 정보만 들어가느냐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구축해서 화면으로, 관리자에게 화면으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모니터링하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 최초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생산이 된 후에 지금 현재는 표준 RMS라고 하는 보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바로 기록 관리자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언제 생성이 됐고, 그리고 언제 그 표준 RMS로 이관이 됐고, 혹시 그 보관 과정에서 이제 공개 여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보존 기간이 변경이 되면 그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래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표준 전자문서는 시스템 부하가 크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네오라고 하는 장기 보존 포맷으로 진본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시청각 기록은 기본적으로 몇백 기가 내지는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의 그 패키징 방식으로는 도저히 진본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대용량의 시청각 기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다가 그 진본성, 무결성 정보를 각각 그 기록을 해둠으로써 그 사용자가 이 기록이, 이 동영상이 혹시나 변조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로고를 삭제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로서 바로 이거를 그 지금 대용량 시청각 기록 관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MEM 시스템에 있는 총 200만 건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가 다 그 진본성 확보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내가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이나 아니면은 법원으로부터 이제 받았을 때 그때 이 기록이 진본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문서를 바로 그 포털에 접속해서 선택한 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문서에 대한 그 기본적인 메타 정보를 보여드리고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생성된 문서가 맞고 그리고 그 문서의 좌측에 보시면 하단 좌측에 보시면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 최초로 기록된 해시값은 좌측과 같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의 해시값은 우측과 같습니다.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본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비스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가적으로 이제 국가기록원에 추가적으로 좀 제안드려서 그 구축을 한 부분은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4개 노드, 행정기관들하고 연구기록관 사이에 노드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니까 아무래도 퍼블릭에 비해서는 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 프라이빗에 있는 블록 데이터를 일정 주기별로 이제 퍼블릭으로 퍼블리싱하는 앵커링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특정한 시간대에 그 마지막 블럭의 해시 값을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에다가 앵커링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작년에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록 관리, 사실은 전자 기록도 전자문서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록 관리 분야에서 그 블록체인을 적용한 결과로 그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전자적으로 모든 문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는 전자 기록을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올해 그 대법원의 차세대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그 프로세스도 제안을 드렸고 모델을 설계해 드렸는데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전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이제 기록 관리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문서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좀 그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그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더 내셔널 아카이브스라고 하는 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시청각 기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해시 값을 추출하는 것만으로 진본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MPEG으로 된 거를 AVI 포맷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WMV 그 포맷으로 바꿔서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포맷이 바뀌면 진본이 아닌가?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인코딩이 바뀌고 포맷이 바뀌면 진본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호학적 해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SHA-256 SHA-512 이런 해시들은 전부 다 그 비트 하나만 달라져도 해시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2개가 동일하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스트릭트한 조건이 아니냐, 진본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SHA-256, SHA-512 이런 암호학적 해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서에 대한 전자 지문값을 시청각 기록에 대한 지문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딥 뉴럴 네트워킹을 사용해서 그 특징 값을 추출을 하고 동일한
색채와 동일한 움직임과 이런 특징 값을 추출을 해서 그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포맷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같은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논문 수준이고 간단한 테스트를 한 수준이라 실제 적용하기에는 좀 더 부가적인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실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나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국가기록원의 이제 특허로서 그 출원을 시켜드린 그 모델인데요. 기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 간에 서로 하나의 문서를 생성하면 다양하게 이제 그 공람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약 30% 정도가 이제 중복률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낭비가 굉장히 심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산된 다양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에다 실시간으로 그 문서에 대한 해시값을 기록하면 해시값 비교에 의해서 동일 기록인지를 판별하고 그 기록에 대한 거를 중복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레퍼런스만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그 피지컬리는 하나의 파일만 보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연구해서 도출을 했고 이번 국가기록원 20년 연구 사업의 결과로서 이제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본적인 기록 관리는 아니지만 좀 부가적인 기능으로 재밌는 아이디어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에서 블록체인이 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로 제한하시지 말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